중국은 만리장성 만두 그리고 판다의 나라라고들 하죠. 하지만 반만 맞아요. 진짜 놀라움은 중국이 판타지를 일상으로 만들 때 시작되거든요. 상하이에선 비행기처럼 달리는 기차가 있어요. 시속 400km 이상으로 가속하죠. 자기 부상 덕분에 바퀴 없이 선로 위를 미끄러져요. 그래서 객차는 흔들리지 않고 소리는 비행기 소음 같아요. 노선은 짧지만 효과는 강해요. 7에서 8분이면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죠. 미래가 이미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도 특별히 놀라지 않아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건물들을 보면 속도를 체감할 수 있어요. 중국은 고속철도망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이제 도시간 이동이 차보다 빠르고 비행기보다 편하죠. 자기 부상 열차는 지상에서 돈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보여줘요. 관광객들은 가속감을 즐기려 일부러 이 열차를 타요. 객차 안 스피도미터도 볼 수 있죠. 아이들은 숫자가 최고 기록에 도달할지 내기하는데 항상 성공하죠. 중국 남서부에 모소족이 살아요. 여기는 일반적인 결혼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집을 다스려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요. 남자는 밤에 애인을 찾아가 고동트기 전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평생 사랑해도 살림을 나누거나 다투지 않아요. 그런 유산 주택담보대출 문제도 없어요. 재산은 목의 혈통을 따라 딸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이죠. 삼촌들 즉 어머니의 형제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요. 그들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바치를 돕고 훈육을 맡아요. 남편이라는 단어는 도시 사람들이 익숙한 법적 역할을 하지 않아요. 관광객들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헤어짐을 매우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놀라요. 이혼이나 분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질투도 다르게 보여요. 관계는 밤의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가족은 도장이 아니라 엄마가 있는 곳이에요. 수세기 동안 중국에서 연꽃발은 최고의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발가락을 접고 발을 부러뜨려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발은 인형 신발처럼 작아졌고 걷는 방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부유한 가문에게 이는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연꽃발이 없으면 신부가 평민으로 간주될 수 있었죠. 한 걸음마다 고통스러웠고 하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20세기 초기 역가들은 이 관행을 신체 훼손으로 비난했습니다. 발묶기 반대 운동이 커졌고 전통은 20세기 중반에야 사라졌습니다. 박물관에는 그때의 기억사진 미니어처 신발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때로는 패션과 명성이 몸과 자유를 해치는 것을 사회가 수년 동안 참게 합니다. 봉대에 사용된 연고와 약초 냄새조차 세대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발묶기를 경험한 여성들은 어린 시절의 자부심을 끔찍한 고통으로 기억합니다. 장자재 공원에서는 수천 개의 돌기둥이 안개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들이 공중에 떠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한 봉우리는 공식적으로 아바타 할렐루야 산으로 불립니다. 이 장엄한 풍경은 유명 영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화 속 떠다니는 섬들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실제 소나무가 무성한 사암 봉우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절벽과 낭떠러지 사이에는 좁은 다리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른 숲 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시면 위에는 유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구름은 전망대 아래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습한 숲 냄새가 나는 곳까지 리프트가 규칙적으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안개를 몰아칠 때면 봉우리들은 세상과 분리된 듯합니다. 이곳에서는 저렴한 휴대전화로도 아바타급 판타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은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도자를 캐릭터에 비유한 밈은 즉시 금지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미지가 사라지고 영화도 개봉이 취소되었죠. 다른 정치인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 필터에 막히자 사용자들은 암호처럼 소통합니다. 이 숨바꼭질이 중국 디지털 문화의 특징이 됐습니다. 외부 시각과 달리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위생으로 봅니다. 규칙 변화가 빨라 금지될 새 암호와 유행 농담이 며칠마다 생깁니다. 사용자들은 즉시 새 풍자와 대체 이미지를 만듭니다. 운영자들이 뒤쫓으면 금지 물결은 썰물과 밀물처럼 계속됩니다. 이 역동성 덕분에 현지인만 아는 수백 가지 농담이 생겨납니다. 중국 인터넷은 거대한 재치 겨루기 퀘스트와 같습니다. 중국 설날은 가족 문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남친 파 여친 대여라는 독특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미혼 여성이 이틀간 파트너를 고용해 부모님께 소개하고 함께 방문하며 결혼 대화를 피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징적인 꽃다발 선물도 포함됩니다. 이 앱은 일반적인 관계 택시처럼 운영됩니다. 시간, 행동, 요구사항, 복장 금기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성관계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코미디나 휴가 보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부모 역할이 중요한 나라에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이용한 이 사업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매년 1월에는 관련 광고가 더욱 늘어납니다. 홍콩은 부유하지만 좁고 비쌉니다. 그래서 간 아파트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낡은 건물 속 아주 작은 캡슐입니다. 때로는 폭이 1m 남짓하고 길이가 사람 키만 합니다. 매트리스 선반작은 선풍기가 겨우 들어갑니다. 부엌과 샤워실은 층마다 공용입니다. 이런 임대료조차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상자 사진들은 관광객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홍콩 주민에게는 이것이 도심에 살면서 통근 시간을 절약하는 실제 방법입니다. 당국은 최소 면적을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모든 센티미터가 값비싼 이 도시에서는 바퀴 달린 옷장조차 지비됩니다. 개인 공간은 손바닥으로 측정됩니다. 현금이 거의 없는 사회는 길거리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리의 악사나 나이든 구걸자 옆에는 기부를 유도하는 커다란 QR코드가 인쇄된 종이판이 놓여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휴대폰으로 기부금을 보냅니다. 이는 동전을 찾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방식입니다. 때로는 상점 주인들이 자신의 QR코드를 옆에 놓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추가 스캔 유입을 통해 잠재 고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죠. 관광객들은 이를 디지털 중국의 상징으로 사진에 담습니다. 이는 친절마저도 거래가 된 디지털 중국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기술은 잔돈이 없다는 흔한 변명을 사람들에게서 없앴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익명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없이 즉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재개발업자가 오래된 구역을 허물려 합니다. 하지만 한 집 주인이 가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딩즈후가 나타납니다. 이는 공사 한가운데 홀로 솟아 프로젝트를 막는 건물입니다. 도로 건설업자들은 종종 이 고집스러운 집 주변으로 아스팔트를 깔기도 합니다. 마치 교통 흐름 속의 섬처럼 집을 남겨둡니다. 이런 사진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미래의 쇼핑몰 부지, 구덩이 속 고층, 건물원형 교차로, 위에 오두막 하늘로 향하는 외로운 계단 등입니다.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집주인은 결국 동의하고 집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항의 상징은 이미 미디어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모든 거대한 재개발이 기억 습관 뿌리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고속도로가 바위처럼 작은 마당을 휘감아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코니에선 주인이 국수를 끓이며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흐름을 봅니다. 시민들은 그가 영웅인지 고집쟁이인지 논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분명히 압니다. 때로는 한 개의 문이 거대한 굴착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 문 뒤에 누군가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0 연대산 시성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흙 인형 조각을 발견했어요. 땅속에는 진시황과 함께 묻힌 거대한 군대가 있었죠. 수천 명의 실물 크기 병사말 전차들이요. 고고학자들은 이 1000년 넘게 서 있던 흑 병사들의 전당을 수년간 조심스럽게 발굴 중이에요. 평범한 시골 우물이 세계적 박물관이 되었죠. 이제 모든 학생이 조용한 마을 아래에 숨겨진 지하 군대 이야기를 알아요. 이것이 중국에 대한 10가지 사실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멋진 나라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